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23년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녹취록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23년 초 국내로 송환되기 직전만 해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하지만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이어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선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돈을 보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방북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구치소로 접견을 온 지인들에게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3월엔 검찰이 계속 무언가 내놓으라 한다고 운을 떼더니 차라리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같은 달 면회를 온 또 다른 지인에겐 검찰이 불러서 협박할 수 있으니 각오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외 도피 중인 대북 송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배상윤 KH 회장과 검사실에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에 돈 줬다고 하는 게 차라리 형이 싸다 사실대로라는 말을 공범 관계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전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녹취는 최근 법무부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수사와 기소로 사건을 조작하는 건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도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던 박상용 검사는 이미 2023년 1월 말부터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돈을 준 게 없다고 한 김 전 회장의 발언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의 이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가 검찰 수사 과정이 담긴 접견 녹취록이 입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지? 그게 법무부가 지난해 7월부터 그 수원구치소 특별 점검을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이 일부 이제 알려지기는 했는데 그 특별 점검한 내용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법무부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한 1,600여 쪽이 넘는 자료인데 거기에 당시에 김성태를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의 접견 녹취록, 통화 녹취록 그리고 교도관 뭐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와 관련한 교도관들의 진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자들의 진술 이런 게 다 담겨 있죠. 피신 조서가 아니라 피신 조서만 해도 정리되는 건데 접견기 이거는 그냥 말한 게 담긴 거네요. 네, 지인들하고 가족하고 접견하면서 구치소에서 녹취된 내용이에요. 구치소 그러니까 날 것이죠. 구치소 면회 가면 저렇게 녹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옆에 교도관이 앉거든요. 네, 그리고 녹음을 하고. 녹음하고 네. 우리도 이제 가봤잖아. 교도관이 적죠 옆에서. 가봐서 우리 예전에 봉도사 때 가면은 네. 꼭 옆에 앉아가지고 작더라고. 적고 있죠. 네. 그러면 그때 봉도사 항상 그래서 보좌관 이리 와. 그러면서 교도관한테 보좌관이라고. 교도관 인사 이렇게 하면. 자,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생녹취가 나온 거네, 아예. 그렇죠. 본심이 담긴. 네.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다라고 신경은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파일을 몇 개 좀 요청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녹취를 우선 띄워주세요. 중요한 거 몇 개만 보냈거든요. 근데 저 시점을 우선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23년 3월 10일입니다. 1월 17일에 김성태가 태국에 그렇죠. 도망갔다가 체포돼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달여 지난 시점인데 자신의 지인하고 접견을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해요. 검사들이 뭘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끝날만 하면 또 뭘 내놓으라고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요? 또 뭘 내가 내놔. 은행 있어야 금고요? 내놓을 거 아니야. 진짜로 쌍시옷이 들어가는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까고 열받아가지고 XX들이 이 검사들 욕을 이제 털어놓는 이제
이 검사들이 자기한테 이재명과 동거래 빨리 네. 털어놓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시점이요. 3월 10일이면 김성태는 구속된 상태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입니다. 이화영은 아직 기소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재명까지 거슬러 엮으라고 올라가서 하니까. 제3자 뇌물로 엮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음. 첫 번째로 제3자 뇌물을 위한 이권 청탁 대가가 필요했던 거고 이화영을 기소한 뒤에 이화영의 진술이 필요했던 건데 김성태를 대북송금으로 기소해놓고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무슨 뭐 마스크 공급이라든지 무슨 뭐 전기 자전거 사업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권 청탁이 있었다라는 검찰발 기사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거를 아마 김성태를 상대로 이른바 조지고 있었던 시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아. 네, 구속될 것 같다는 얘기죠. 구속될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자, 이화영하고 대지라는 날인데 저 띄워봐 주세요. 네, 저거는 이제 그 그 전에 얘기예요.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특정된 그 당일에 네. 녹취록인데 저녁에 이제 연어하고 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오전에 그런 말을 쌍방울 했다는 관계자 지인이 와가지고 접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결전의 날이다. 거죠. 이화영 대지라는 날이다. 음.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 이미 이재명이 정치적 이슈에 들어가 버렸어. 태풍 속으로. 내 말은 태풍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흐름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제는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진술을 해 나가겠다. 사건을 아까는 만들어 나가겠다. 검찰에서 뭘 내놓으라 하면서 막 욕을 하더니 이제는 좀 넘어갔어요. 흐름을 만들어가겠다. 넘어갔고.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대지라고 기준대로. 나서 음. 대지란 다음에 말이 있어요. 대지란 다음에 말이 뭐냐면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다. 아니요. 뒤에 이어서 더 이해했어요? 뒤에 이어서 어. 술 얘기 나오잖아요. 술 얘기 나오네. 나도 이제 엄청난 도박을 하는 거다. 오늘 이화영이 나오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해 봤으니까 술 얘기 물 있잖아 나오네. 석수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 흉금 없이 얘기해 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면 좀 어떠냐.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술 검사한테 갖고 오라는 술 얘기죠. 가져와 술을 주면 술 한 잔 먹고 흉금 없이 얘기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생수병에다가 그날 쌍방울 술을 법인카드로 담았다. 그날 저녁 6시 반 무렵에 수원지검 바로 앞 편의점에서 소주 사고 생수병 사고 병 사서. 이랬던 그 결제 내역이 나왔잖아요. 자, 이재명 술 바로 얘기는 다음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나왔고 18일 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저거는 이제 김성태 회장이 아니고 방용철 좀 부회장. 부회장이. 방용철 부회장이 이제 자신의 부인이 접견을 온 거예요. 부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부인한테 이래요. 이화영이가 입 열 것 같아.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술 먹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열지 모르지. 이러다 보면 이재명이까지 가는 거지 뭐. 근데 부인이 그 수석검사 살 엄청 빠졌더만 하니까 방용철이 한 10kg 빠졌대. 어제도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하니까 아유 좀 살 좀 찌게 해주세요 이러더라.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화영 씨 좀 빨리 설득해 달라고. 박상용 검사가 최근에도 TV조선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화영이 자발적으로 술술 진술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박상용이 다른 공범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화영 설득해 달라고 나 살 좀 찌게 해달라고. 박상용이 그렇게 중용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박상용 검사입니다. 본인 입으로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방용철 씨가. 네. 지금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네. 이화영 주인 검사. 그리고 나서 20일이 나오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감옥에 들어올 것 같다. 네. 네. 이화영이 이제 바뀌었어. 이화영이 바뀌었다. 저 때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정신 차려 이화영 네. 하게 되는 그 법정에서. 이후에 예. 예. 그거를 이화영 이제 부지사는 저 부인의 얘기에 의하면 어떤 날 찾아갔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걸 알고 내 말이 거짓 진술이라는 걸 나중에 밝혀질 테니까 근데 이제 당장 괴롭히고 가족 그 지인들도 괴롭히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이재명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줬어요. 그렇게 했고 그날 만났다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면 그날 이재명 도지사는 다른 일정이 있었어. 나를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게 번복할 밝혀질 수 거야. 있다. 그렇게 자기 설득을 하고 그 진술을 내놨는데 이제 이하영 부지사 부인이 정신 차려 이화영. 그래서 법정에서 그 진술을 못하고 정신을 차리고 뒤집어진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5월 17일에 그 연어가 회덮법과 함께 소주가 들어온 날 처음 이제 협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일 아끼던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된 날이었어요. 거기서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마음을 먹고 없고. 그 다음부터 계속 검찰의 요구에 의해서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고 빌드업되다가 6월 말에 이르러서 보고했다는 날짜까지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날짜는 지금 총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에서 다른 일정을 보고 있던 그 날짜를 지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찾아보고 자기가 만날 수 없는 날짜를 일부러 말을 네. 해서 자기 진술 신빙성이 나중에 이제 탄핵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말하면 그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 네. 구속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도록 만든 1등 공신은 이화영 부지사 부인입니다. 그렇죠. 아, 그럼요. 그 진술을 하러 나오는 날이었어. 이화영 부지사가 거기 자기가 빠져가지고. 네, 그래 법원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지인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나중엔 뒤집어질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하고 왔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그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당신. 그래도 막 보함을 이제- 변호사들 막 회의하고 막 그랬죠. 변호사도 그렇게 동원한 변호사들 막 해임하고 네. 정신 차려 이화영을 그때 외친 거예요. 그때 김영태 변호사도 큰 역할을 하셨고요. 엄청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이하영 부지사가 정신을 차린 네. 거야 사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 검찰의 회의에 넘어갔었다. 이제 하면서 진실은 이거다. 바로 이렇게 그때 법정에서 말씀하셨어요. 법정에서는 증거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아주고 이화영 쪽이 하나도 안 들어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었죠. 그렇죠. 근데 법정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갔죠. 쭉 넘어가가지고 지금 징역 8년인가요? 7년 8개월인가. 그리고 8년이지 거의. 그때 이제 위증했다고 검사들이 지금 또 또 추가 소송 지금 재판 그거 중이에요. 말고도 한 3건 더 받고 있어요. 네. 계속 이후에 추가 아직도 괴롭히고 있어요. 들어서. 아직도. 예.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회유해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드러내는 녹취 일부. 그 말이 제일 중요하네. 네. 지금 나온 거. 그리고 17일에 연어술 파티하고 19일에 또 한 장소에서 박상용 검사 방에서 조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김성태 접견 녹취록을 보면요. 김성태는 더 잘 알아. 예, 제일 잘 알아. 지인이 면회를 왔는데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어 이화영이가. 어제 많이 갔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어제 상황이에요. 많이 진술했다는 네. 거구나. 뛰어봤어요. 검사들 지들이 원한 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막 괴롭히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예, 난리 났지 그것들 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드디어 이화영이 맞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말을 했다고 좋아서 난리가 났다는 거지. 네. 저 검사들 국정조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검 받아서 처벌 받아야 돼요. 저런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청문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나와서도 뭐 굉장히 뻔뻔하게 답변을 하고 수사- 오히려 그 청문회에서 증언한 이화영을 위증했다라면서 추가 기소해서 네. 그 재판이 어제 있었던 거죠. 처벌 받아야 됩니다. 자, 법의 오늘 복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원국제잖아요. 저런 게 다. 네. 그죠? 아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요. 5월 17일에 본인이 교도관 중에 그 5월 17일에 본인이 검찰 수사관하고 같이 수원지검 1층 현관에 내려가서 회덮밥을 들고 올라왔다. 영상 녹화실에서 수용자들이 함께 밥 먹는 거를 봤다라고 진술한 교도관이 교도관. 있고요. 그리고 수용자 중에 그날 저녁에 9시 넘어서 10시 조금 안 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 먹고 구치소에 복귀하거든요. 근데 바로 옆방에 있던 수용자가 2명이나 이화영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검사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같이 한잔 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검찰이 부인했던 네. 술 파티 같은 건 없었고 이하영 부지사가 나중에 주장은 다 거짓이라고 했던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거죠. 전부 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사건도 조작했고 뒤에 해명도 거짓말이었고 이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돼요.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이재명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차기 정권 창출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아주 재질이 나쁘죠. 그리고 검사들이 밥 먹게 하고 술 먹게 하는 경우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절대 계속 그런 일이 없다 그랬지. 절대 계속 거짓말한 부분 그 부분을 더 문제 삼아야 됩니다. 거짓말도 그렇고 공작을 해가지고 야당의 대표를 감옥에 넣어서 차기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 이 정치질이죠. 그러니까 조작. 어. 그래서 조작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국정조사하고 필요하면 특검 가야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때 이 관여했던 검찰을 감옥에 넣어야 돼요. 검사가 정치한 거고요. 판사가 정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3법 법외국제 나온 겁니다. 자, 자,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사를 링크를 같이 했었는데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 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 그러니까 이런 녹취가 나왔다라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을 올려놨는데 시민언론 민들레와 오마이뉴스가 특별 점검팀을 만들어서 지난해 9월에서 10월 법무부의 이 특별 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보도 내용이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뭐 이렇다 저렇다 설들이 많이 있었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었는데 문건으로 확인이 됐고 녹취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이 기사를 보고요. 이 기사의 사실관계에 입증이 되면 이게 법 왜곡죄예요. 그렇죠. 이건 법 왜곡. 이게 법 왜곡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이냐?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되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흔히 얘기하는 연어 술 파티 이 사건 관련해서 특별 점검팀을 꾸렸고 뭐 수원구치소라든지 여러 실태 조사를 쭉 진행해 왔었는데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등장인물. 관련된 이 접견 녹취록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여기서 이제 짚어볼 텐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 법 왜곡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문제인가요? 자, 일단은 2023년 1월에 김성태라는 인물은 태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때 이미 이게 도주해 있을 때였거든요. 도망가서 외국에 있었던 것인데 태국가 체포가 돼서 우리나라로 송환돼서 올 때 공항에서 저 이거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네. 당시 이재명 뭐 당시에 그 지사 그리고 뭐 대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어요. 이재명 씨와 전화한 적 없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냈다가 수원지검에서 집중 조사를 받죠. 그리고 구속 이후에 약 한 10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흔히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건데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왔다는데 이거 좀 읽어주실 수 네, 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뭐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고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뭐 은행 금고요?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요. 진짜로 XX 욕입니다.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뭐 있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도 아니고 뭐 까고 열받아 가지고 욕입니다.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직하들들 못해 이 더러운 놈들아. 듣든 말든 나가기도 싫은데 이게들아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접견이라는 것은 옆에 교도관이 있는 거죠? 있죠. 네. 이게 변호인 접견을 아마 한 걸로. 이게 지금 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자 접견, 그러면 전화 녹취.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 알려졌던 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없고 난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에게 검사라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얘기하라고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야 좀 더 내놔봐. 그랬더니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뭘 또 더 내냐? 뭐 쥐어짜면 나오는 뭐 내가 뭐도 아니고 등등등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그냥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다 아닙니까? 거짓말 짜고 한 거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증거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검사가 이걸 시켜 막 알았으면 사실은 본인이 지금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하려고 그렇죠. 한 거고요. 오히려 증거를 만들거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없는 거를 지금 했던 거잖아요. 사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다 하나하나 이제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보면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좀 될 텐데, 자 맥락은 이래요.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재명 모른다 그랬는데 조사받고 나서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왜 줬고 누구를 통해 줬고 이런 것들의 면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뭐 안부수라는 인물의 등장, 그리고 안부수 외에도 그 연어 술 파티 할 때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 KH 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상윤 회장.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실, 이 수원지검 1313호 여기에서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과 김성태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같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는 이런 내용들의 녹취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비어있는 논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인물도 등장시키고 저 인물도 등장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사건에 우리가 이게 모두 1600쪽이고 저도 이제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그거 받아가지고 다운 받아놓고 왔는데 프린트하려고 하니까 엄청나던데요. 여튼 한 번쯤 이제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증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정조사의 맥을 어떻게 짚을 것이냐 이건 건데요. 현직 검사들이 있지도 않은 증거를 조작해서 어떤 정치인의 생명을 쥐고 흔들려고 했었던 어마어마한 정치 사건이 된 겁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왜 현직 검사들이 이렇게 했느냐. 대통령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에 해당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또는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한 목적으로 현직 검사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든 겁니다.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위례 백현동, 성남 FC 8건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 거기서부터 그러다가 시작해서 쌍방울 예. 그래서 이제 대북 송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서사는 거짓말로 점철된, 조작으로 점철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으로 놓고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동원되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파괴인 거예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죄책감도 없고 뭘 잘못했냐라는 태도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현직 검사들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특히 당시에 박상용 검사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 TV조선이었나요? 그 조선일보였나요? 어디 유튜브에 출연을 했잖아요. 현직 검사가 출연해서 본인의 유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던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정환 변호사 곧 가셔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총평 및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생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접견 녹취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변호인 접견이라는 거는 재판과 관련된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을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비밀 접견을 합니다. 전편. 근데 이 일반 접견은 이 사람들이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녹음을 하거든요. 이 녹음이 실제 재판에서 녹음 자체가 증거로 쓰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접견 녹취록을 관련된 검사들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한두 명의 검사가 덮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거죠. 조직범죄. 조직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주는, 저는 이 접견 녹취록에서 이 증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야, 역시 검찰이란 조직이 이렇게 상명하복식 비겁한 논리로 돌아가는구나. 예. 그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이게 진짜 한 명의 검사가 이걸 이렇게 마음을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수상하는 검사, 공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쫙 다 이 내용들을 지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장성 기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검찰이 조직적으로 한두 명의 검사가 아니라 아니면 미필적 고의 등등까지 갖다 붙이면 이 검찰 조직 전체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보는데요. 거예요. 그러면 했으니까. 이 행위에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중범죄자를 만들어 가지고 없애려고 했던 그 일에 이익을 보는 자 누구이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거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모두가 그래도 뭐 0.73% 표 차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할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잘해주기를 바랬던 예.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다는 게 이렇게 정적 죽이기를 하는데 현직 검찰을 동원했고 그 현직 검찰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법률가들이. 그럼 그때 법무부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요. 마찬가지죠. 알죠. 예.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맥락이라고 겁니까? 봐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요 말씀하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죄야라고 현상을 보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들이 수사 잘한다라는 검사들이 수사를 배우는 게 수사 시나리오를 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현상을 갖다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조작되는 거고 오히려 그 유리한 증거가 있어 숨기게 되는 거. 지금 이런 증거가 있으면은 검사는 법상으로 정말 공익의 대변자, 이러이러하면 그 관련된 재판, 이재명 씨는 억울하겠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사 시나리오 상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예. 이런 현상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 언론이 얼마나 끔찍한 악마화를 언론 얘기하기 전에 했습니까? 우리 김영환 변호사 네. 예, 네. 먼저 좀 보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개강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아이고. 수업 때문에 예. 혹시 그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학생분이 계시면 개강 축하합니다. 네. 예. 네. 먼저 열심히 일어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준 변호사하고 네. 장윤선 기자와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자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이거 검사들이 다 알고 결국은 있었으면 사실 어떤 정책 목적을 위해서 부역 활동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좀 전에 우리 김정현 변호사 얘기한 게 그게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는 특수부가 잘하는 예. 게 스토리텔링 예. 그림을 그려요.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그려놓고 거기 이제 사실은 어떤 사실관계 대전제가 법 적용시키고 그래서 결론은 이 법 적용에 맞아떨어진다. 이 범죄네 처벌하자 이런 구조거든요. 자기가 그려놓고 딱딱딱 맞춰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다가 이게 안 맞는 게 나오면 안 하든가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제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야 뭔데 뭘 갖고 왔냐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재권마다에 뭐가 있을 다 텐데 있죠. 그것이 다 통과됐다는 근데 거죠. 이거는 한 몸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윤석열이 뭐 법무부 장관, 예컨대 검찰총장, 그 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장, 그러니까 평검사까지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림을 그리다가 비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를 억지로 만들어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나온 연어 거잖아요. 같은 거 예. 사맥이고 뭐 예. 협박도 그때 하고 그랬어요. 회유도 하고 처음에 하면서 대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대납이었거든요. 저는 뭐 이 사건 좀 관계도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갑자기 대북 송금이 나왔길래 이게 뭔 소리야니까 어떤 놈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북으로 가보자. 제3자 뇌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대북 송금을 해서 김정은이가 받아 처먹은 거 되면 이거 야 그림 재밌네. 이거를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사실관 끼워 넣으면서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보수 증언 받아내고 예. 김성태 너 이거 얘기 꼭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림이 그려진다. 이딴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시나리오 범죄 시나리오를 국가 권력이 짰다는 게 참 그렇죠. 기가 막힌 예.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대한민국의 그 권부에 해당하는 언론도 거기에 부역을 한 거고요. 맞죠. 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끔찍한 나라였던가도 확인이 되는 거죠. 윤석열이 그 자주 썼던 표현 중에 그 카르텔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딱 완벽하게 완벽한 카르텔에 카르텔에 해당이 작동하는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오늘 시작이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예. 항상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것만 잘못했나요? 사실 김건희 사건 막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터진 거잖아요. 진실을 발견하는 건 첫 번째지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부역했거나. 근데 좀 전에 우리 진행자 그 말씀했어요. 과연 그 검사들이 이익이 있냐?
무서워서 그랬냐? 아닙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놈은 승진합니다. 승진하고 승진해서 뭐 잘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갔다 마지막에 검사업 벗을 옷 벗으면 변호사회가 돈 엄청 벌어 제껴요. 전관이 되는 거죠. 또.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뭐 무서우면 안 하면 그만. 제 같은 무섭잖아요. 근데 왜곡죄 걸릴 거잖아요. 안 할랍니다. 나 변호사 할게요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그게 검사든 부장 검사든 뭐 어떤 놈이든 했기 때문에 이놈들 이 검사들은 저는 끝까지 단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잘 나가는 검사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뭐 조선 제일검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오래된 거죠.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부터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검사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적으로 만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반부패 수사 뭐 혹은 특수부 그 전에는 이제 뭐 공안까지 올라가는 그 검찰의 그 왜곡된 역사들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이 주장하기로는 과거사위원회처럼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합니다. 이미 저는 했었죠. 문재인 정부 된다고 때도. 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의 과거사만 좀 뭐 가까운 과거라고 해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원하는 의원들의 모임도 있고 네. 당이 이제 그러니까 정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게 조작 기소 및 이 공소 취소를 원하는 이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또 기구도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공소 취소로 끝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제 일단 공소 취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2일 날로 예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보고할 계획이다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12일 날. 그래서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사건 과정.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1600조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뭐 특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보내겠죠.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시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뭐 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싶습니다. 단죄를 좀 해야 되고 제 얘기를 조금 짧게만 드리면 저도 이제 군 검사를 좀 했었는데 제가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는 그 기능들을 다 형사 사건도 처리하지만요. 예. 지금 말한 반부패 특수 사건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 사건이라든지 군 검사도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인지 사건도 있고 헌병에서 올라오는 사건도 있는데 인지 사건에서 무능함을 제가 많이 드러냈어요. 본인이 하다 보면 없어요.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그걸 지어내서 하는 거기서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그림을 거죠.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조선 제일검이라고 불렸던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파가지고 운하로 연결을 많이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언론이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죠. 부역한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왜냐하면 보면. 공중전, 여론전이라는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그분들이 언론을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아니 서초동 빨간펜 선생님 그러니까 네. 서초동 편집국장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수사는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검찰 안에서 머무른다던가 안 이게 됩니다. 아니라 예. 더 많은 영역까지 볼 수 있는 이 국정조사가 됐건 향후 수사가 됐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접견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파문의 끝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 문제로 가서 닿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문제의 이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접견 녹취록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은 좀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거 결정적 증거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사를 지칭해서 쌍욕까지 해가면서 자기의 어떤 느낌, 네. 분노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 직원을 상대로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 감정이 진솔하게 나타나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네. 그 진술 내용은 모두가 다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뭐 돈을 준 적이 없다. 요지가. 뭔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어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송금의 그 성격이 뭔지만 이게 피의 사실이지 이재명 지사에게 줬느냐 안 줬느냐는 우리는 뭐 수사한 적도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그 특성을 무시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성이라고 거기는 하면. 굉장히 그 거칠게 살다가 네네. 기업의 회장이 된 분 아닙니까? 예. 오랜 시간 그렇게 당하다가 그걸 분노해서 거침없이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고 강요한다 그 얘기는 예.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라는 이 뜻을 돈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자백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미 자백을 했는데 뭘 또 강요를 하느냐. 네. 시기상 안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그 자백을 받아놓고 그 뒤로도 계속 그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안부수 회장, 쌍방울의 김성태 그게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 예. 여기까지 설득하게끔 계속 압박을 넣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회유 설득까지 담당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것이겠죠. 네. 예를 들어 안부수 회장에게 그 뭔가 그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을 해가면서 회유를 해가지고 검찰의 요구에 맞췄던 그 정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김성태 회장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것을 검사가 당연히 강요하니까 그 일을 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표현의 차이일 뿐 그 어떤 일관된 그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상용 검사의 입장, 그러니까 반박성 입장이라는 게 오히려 논점 흐리기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회장의 그 화법이나 이런 걸 보면 이재명 지사한테 돈을 줬다라는 표현은 직접 무슨 돈을 건넸다가 아니라 돈의 성격, 대북 송금의 성격을 이야기한 건데 이 맥락을 무시하고 지금 텍스트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박상용 검사는 이 말씀이시네요. 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거칠게 살아온 야인의 그 주장을 법률가적인 그 언어 기술로 이걸 극복해 보려고 기술. 예, 뭐 장난을 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그 접견 녹취록이 그 작성이 된 경위를 보면은 이 술자리 그 회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유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법무부가 특별 점검팀을 가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러면 법무부 특별 점검팀이 이걸 확보한 다음에 법무부 차원에서 뭐를 한 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검사의 주장과 예. 피의자 쪽의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예.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교도관들에게 실태를 확인하는 것, 또 교도소에 보존되어 있는 녹취록을 확보해서 점검하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감찰 및 수사를 벌이도록 검찰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어떤 그 자료는 어떤 그 평가보다는 기초사실 자료 이걸 수집하고 제공하는데 뭐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금 그 해석한 대로 이 접견 녹취록을 보면 검사가 진술 조작을 유도 회유 압박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건데 예. 그러면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추가 감찰이든 이걸 법무부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찰에 대한 감찰권은 원칙적으로 대검에 있는 것이고 대검 감찰부에 있으니까 예, 대검이 감찰부에서 그 감찰을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2차적으로 법무부에 감찰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검 감찰부에 감찰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서울 고검에 그 TF를 만들어서 수사 내지는 감사를 하게 그럼 만들었던 그 후속 것입니다. 조치가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제 또 주장한 내용 중에 보면 이 그 자료의 출처, 접견 녹취록 출처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증거 자료 이게 무단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기자에게 그 자료가 넘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건 뭐 변호인을 통해서 수많은 변호인을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경로는 여러 가지일 텐데 뭐 그것은 그동안의 검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수없이 수사에 이용하면서 벌였던 행태인 것인데 마치 어떤 변호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서 수사의 적법성, 재판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술자리 회유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저게 지금 작년 9월에 검찰에 자료가 넘어갔던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검사의 비리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법조계 그 기자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피의자를 설득하느라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으로 하여금 돈까지 그렇게 써가면서 참고인을 설득하게 만들었던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하느라고 늦어지고 있다는 네. 이런 뭐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검찰이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 고검에 꾸려졌던 그 TF 있잖아요. 예. 그건 지금 공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데에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고 저도 그 정서에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 이거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이대로 계속 그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국정조사 항목이 7개인가 되니까 이것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걸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진행 상황, 너무 느린 그 진행 상황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이걸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주고 네. 또 어떤 그 그렇죠. 진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주면 좋은데. 그럼 국회가 나설 이유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더디거나 예. 어떤 신뢰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국정조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지금 그 12일인가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린다라는 건 맞습니까? 일정이? 예, 그 신중한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이라 아마 뭐 정확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신중하십니까 원내대표께서?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중한 분이라 예. 그분이 말씀하면 저는 그대로 믿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회의에 이제 올리는 거고 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로 잡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날 그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은 의결을 하겠다는 입장인 바로 것이고. 그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언제부터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게 이제 그 국정조사는 그 위원회가 꾸려지게 될 것이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일주일간의 그 소환 통보 절차 같은 것들 이런 걸 거치다 보면은 최소 빨라도 열흘은 지나야 예. 청문회 비슷한 절차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쯤 돼야 이제 본격화된다. 청문회가 열리는 예. 이런 국면은 3월 말쯤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말고 다른 어떤 현장 조사라든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자료 검토를 이런 것들도 다 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일단 언론을 통해서 보도했던 접견 녹취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부의 그러니까 감찰 과정에서 나온 모든 자료가 그러면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요구를 할 것인데 예. 관계 기관이 얼마나 그걸 성실히 협조할지는 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 법에 따르면 재판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이것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라든가 이걸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빚어졌던 그 어떤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별도의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정당한 국정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예. 출석을 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할 겁니다. 다만 본인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진술을 들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사실상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걸 토대로 인해서 뭐 특별 수사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네. 또 특검을 도입한다든가 예. 등등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접견 녹취록이었으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접견 과정에서 했던 말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 진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본인도 사실은 피해자 아닙니까? 네. 본인도 여러 가지 뭐 자잘한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은 검찰이 저지른 그 어떤 조작 수사의 비리에 비하면 본인의 잘못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저는 굳이 숨겨야 할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검찰의 그 공포로부터 예. 벗어날 때도 됐고 그래서 충분히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항목이 모두 7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대장동 건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그러니까 표현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예.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가 이것을 유동규를 넘어서서 네. 김용, 정진상 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그런 어떤 잘못된 행태를 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문제점을 잘 파고들다 보면 예. 그 잘못이 드러날 가능성은 충분히 사실상 시인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정조사 항목 7가지 가운데 3가지인가가 지금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기소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기소건의 공통점은 감사원이 나서가지고 감사를 한 다음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기소가 이루어졌던 이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키맨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될 것 같은데 예. 이분의 캐릭터나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 청문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형식을 통해서 뭔가 어떤 진실에 접근한 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병호 감사위원은 전혀 협조를 안 하겠지만 네. 거기에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을 했던 감사관들 네네네.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거이기 때문에 네. 어떤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상 규명이 일단 중요한 것이고 예. 공소 취소는 만약에 문제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 검찰로 하여금 예. 양심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촉구를 하는 부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그러니까 진상조사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오히려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어찌 본다면 이전에 보도 나왔던 것에서 한치도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했다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소 취소의 환경은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진상이 당연히 저희들이 의심하고 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들이 확인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기대가 크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실상이 그런 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와 김성태 녹취록 이걸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만은 이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저희들이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 예. 이것을 사실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의혹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입증되는 과정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